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이번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요소는 어떤 요소가 그렇게 만드는지,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3D 렌더링 기술, 이것은 가상현실에서 왜 중요하며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돼서 이 가상현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HMD라고 하는 것이 가상현실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요소를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추려봤어요. 꼭 세 가지 말고도 더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죠. 먼저 가상 이미지라는 것이 존재하죠. 가상 이미지는 우리가 사진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텍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뭐 게임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가상현실 기술은 더욱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게 확장되는, 그러니까 이 활용이 확장되다 보니까 용도가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뉴욕타임즈는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을 뉴스 콘텐츠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상현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볼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이 두 가지 가상현실 컨텐츠에 두 가지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내란이, 이제 뭐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 국내 뉴스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취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전투 현장 이런 곳에 360도 카메라를 출동시켜서 찍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던 가상현실 HMD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저널리즘의 하나의 종류로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현재는 이 그러니까 VR 가상현실 저널리즘은 아직은 되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CG라고 불렀죠. CG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지금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다 사용되고 있죠. 의외로 보면 이 CG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 드라마를 다 찍은 것 같지만 사실 배경화면을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배경화면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야외 촬영이 되게 줄었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CG 작업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SF 영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킹덤 같은, 요즘에 이제 킹덤 시즌 2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그 영화만 하더라도 그거를 다 찍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제 CG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CG가 얼마나 발달했냐면 이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CG와 직접 촬영한 것이 구분이 됐었어요. 뭔가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느 게 CG고 어느 게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가상 이미지로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컨텐츠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 이미지가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처음에는 가상현실이 SD, 스탠더드 디피니션, 이런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SD는 한 10년 전 정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던 그런 상태를 SD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까지 많이 쓰는 건 HD예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FHD라 해서 이거보다 더 해상도가 좋은 걸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지금 UHD TV라 해서 초선명 텔레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기술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가상 이미지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 되게 이런 가상현실 기술이 지금 빠르게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현실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기술적 어려움이 등장하는 게, 이렇게 360도의 고해상도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걸 3D로 한다면 렌더링이라고, 그러니까 렌더링이라는 것은 영상 촬영한 것을 최종적인 어떤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제 렌더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3D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대단히 큰 어떤 되게 뛰어난 컴퓨터 역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렌더링된 이제 그런 컨텐츠를 HMD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그런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도 함께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또 하나의 요소는 몰입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컴퓨터 게임 요즘에는 엄청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몰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되게 이 컴퓨터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몰입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몰입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몰입감이 무엇일까요? 몰입감에 대해서 이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이제 이 몰입 이론에 대해서 되게 세계적으로 잘 정리하신 분인데, 무엇인가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 우리가 무엇인가 흠쩍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도 현실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흠뻑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몰입감을 갖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몰입감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상 이미지와 함께 귀에 맞는 음향, 이런 것들도 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피커 기능, 듀얼 스피커 기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고 이리저리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도 되게 적이고요.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들은 이게 시각과 청각이라는 인체공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야각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요소들이 점점 발달할수록 이런 몰입감을 더 주는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그러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까요? 이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는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데이터 장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손으로 쥘 수 있는 어떤 스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상호작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는 이러한 눈빛을 통해서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나타난 캐릭터를 내가 쳐다보면 이제 이 캐릭터가 그거에 반응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러는 거죠. 이 눈맞춤이라는 게 되게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되게 중요한 그 상호작용 요소로 존재를 한다. 하지만 요것만은 아니고 장갑, 스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러한 어떤 상호작용 요소로 작용을 함으로써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브라고 하는 곳에서 포브라고 하는 그런 HMD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 같은 경우가 이러한 그 눈맞춤을 통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걸로 되게 기술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가 회사 같은 경우 2014년도 되게 꽤 됐죠. 이 시기에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들이 눈만 가지고도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의 콘서트를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그 사진을 좀 찾아서 가져왔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건 뭐냐면 눈맞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라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이게 이 눈맞춤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감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뭐냐면 렌더링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이 HMD를 쓰고
앞에만 보지 않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뒤까지 봐요. 그럼 정말 360도 이제 그 입체적으로 보는, 그러면 그 360도 전체를 만약 영상을 다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3D 렌더링 기술이라 해서 이러한 어떤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는 이 3D 렌더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도 좀 앞으로 가시겠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기 하기도 하고, 이 3D 관련돼서 렌더링 관련돼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나오고, 어도비의 프리미어라든가 애프터 이펙트 이런 쪽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런 기술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더링 기술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렌더링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360도의 그 아래 위 막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것들, 인터넷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그 데이터를 그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5G 기술이 우리나라에 좀 구현이 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되게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G 기술을 통해서면 40기가 분량의 영화 한 편도 15초 만에 전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만큼 하드웨어에서 이러한 그 영상을 처리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눈으로 여기저기 쳐다보죠. 여기저기 쳐다보고 우리를 둘러싼 어떤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현실은 자꾸 움직이죠. 이런 거 자체가 과연 몇 픽셀일까를 계산해 봤더니 그런 것이 거의 7억 2천만 픽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용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이 막 뭉개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이걸 모션 블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가상현실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공간, 카페들도 요즘 많아졌고 막 그런데, 그런 곳에서 HMD를 쓰고 볼 때 약간 이 모션들이 막 이렇게 약간 멈추거나 뭔가 시큼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걸 모션 블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아직 하드웨어가 이러한 속도, 이런 용량을 처리하는 속도가 충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는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기능이 이제 이 가상현실 기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HMD 관련돼서는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D 렌더링과 모션 트래킹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시야를 계속 트래킹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 기술과 이런 고세상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기술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현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접해서 사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죠. 근데 이러한 거는 사실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러한 HMD 자체에 그런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적어도 HMD 가격이 아마 어지간히 좋은 것들은 막 6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안에는 대단한 기술들의 어떤 디바이스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술을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스마트폰 탈부착형 HMD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스마트폰을 탈착하고, 그러니까 부착하는 그런 기술들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FHD 영상, 10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그다음 이 안에는 스마트폰은 그 안에 뭐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온갖 센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GPS, 나침판, 터치 센서, 근접 센서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HMD에 스마트폰을 넣지 않고 쓰는 방식, 이걸 독립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독립돼서 아예 그 자체 HMD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방식도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 환경과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환경이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하드웨어는 HMD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HMD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또는 HMD와 저기가 있는 뭔지 HMD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스템 환경을 뜻하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현실과 유사한 또 다른 현실을 창조하는 활동, 뭐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가상현실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저기를 몇 가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현실은 몰입형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HMD나 데이터 장갑, 데이터 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처럼 해서 몰입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화면의 오른쪽에 나타나듯이 이것은 원거리 로보틱스라고 해서 몰입 시스템과 로봇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HMD를 쓰고 이런 데이터 장갑을 끼고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어떤 먼 거리에 있는 로봇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기술이 원격 현전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만약 우리가 바다 밑에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이렇게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로봇의 움직임을 내가 이 물 밖에서 이런 움직임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겠죠. 또는 우주 개발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죠. 우리가 위성 어떤 그 행성에 도착을 했을 때 지구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통제를 해서 이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원거리 로보틱스도 이런 그 가상현실 기술에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죠?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무기에서 전쟁이나 전투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죠. 좀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군인들이 로봇 군대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 군대가 어떤 사람의 그 전쟁터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로봇 군대를 통해서 전투를 벌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SF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는 기술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가 데스크탑 기반의 가상현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많이 쓸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인 것 같아요. 일반 컴퓨터와 바로 연결을 해서 간단한 입체 환경을 통해서 조이스틱, 이 막대기 통해서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방식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PC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가능하게 하겠죠. 이건 제가 이제 이 기술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육 콘텐츠였어요. 우리가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교육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이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데스크탑 기반의 가상현실 콘텐츠가 좋은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리 공부라든가,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지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지리 수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실감이 안 나거든요. 무슨 리아스식 해안 이거 어쩌고 저쩌고 무슨 퇴적층이 어쩌고. 그러니까 말로 들어서는 아무 실감이 안 나. 하지만 가상현실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걸 직접 보고서 한다면 얼마나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PC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죠. 교육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노래방도 가능하겠고 게임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PC를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이 데스크탑 가상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인칭 가상현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HMD를 쓰고 나의 모습을 다른 3인칭의 모습으로 바꿔낸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로 바꾼다는 거죠. 이것이 뭐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컨퍼런스에서. 그런데 아직 실용화는 안 시키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좀 이렇게 약간 3인칭 가상현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는 하는데 이것이 또 게임에서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게임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모습으로 싸우지 않죠. 내가 나랑 어떤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꾸민 캐릭터의 모습으로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인칭 가상현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가 이제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투사형 가상현실이 있어요. 이거는 그림 사진에서 왼쪽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동굴 자동 가상현실이라 해서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HMD를 안 쓰고 가상의 벽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근데 이런 것들이 숲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바다 위 풍경 또는 산 위의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어떤 유적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이건 유적들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실제 우리는 그럼 실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술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발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좋겠죠. 한국에서 갈 수 없는 무슨 뭐 어떤 남태평양의 바닷가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형 가상현실 기술이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그 훈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뉴스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이게 너무 발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투기뿐 아니라 일반적인 비행기 조종 훈련도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 게임으로도 발달한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뭐 여러 가지 또 훈련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적 원리를 살펴보면서 가상현실의 눈에 보이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동공과 수정체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HMD라는 걸 썼을 때는 HMD 안에 있는 형태는 HMD를 통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형태로 눈에 들어와서 마치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HMD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양이 없더라도 HMD 안에 여기서는 파리를 제가 가져와서 얘기했는데 파리가 있다면 HMD 안에 파리가 있는 건 아니죠. HMD 안에 파리에 대한 사진이 있거나 영상이 있거나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D가 다른 거를 못 보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상적인 현실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현실처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크게 이제 뭐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상의 이미지다 라고 하는 거. 이 가상의 이미지라는 것은 사진, 이미지, 애니메이션 영상, 그 다음에 영상 또는 텍스트. 그다음에 우리가 PC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상 이미지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이미지는 실제로 우리가 가상 현실 이미지 안에서 인터넷도 서핑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상 이미지로 재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몰입감이 있겠죠. 우리가 몰입감을 줌으로써 현실처럼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 뭐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그다음 촉각 뭐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전체를 쓸 수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하는데 상호작용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 장갑, 스틱, 사용자의 그 눈의 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가상현실 안에 있는 캐릭터 또는 사물
또는 컨텐츠 이런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보는 그런 컨텐츠를 현실처럼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말씀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